아이가 손가락으로 지갑 속 비닐 부분을 할아버지, 가리켰습니다. 회사 누구세요? 회장님은 무심코 지갑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이었죠.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 사진 속 여자는 딸 유나였고 남자는 유나의 남편 서민재였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우리 아빠예요. 순간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빠라고? 이 사진 속 남자가? 뭐라고? 서울 한복판 도연그룹 본사 건물은 구름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그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한도연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차들이 개미처럼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수십 년을 보냈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이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결제 문서들. 한도연의 인생은 늘 이런 종이들로 가득했죠. 펜을 들고 서명을 하고 회의실을 오가고 결정을 내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생각, 잠들기 전에도 회사 생각.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먼지가 앉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도연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었죠.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딸 유나는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냐? 아버지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유나는 집을 나갔고 한도연은 딸을 찾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회장이라는 자리가 아버지보다 더 컸던 겁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중에 햇살이 집 고아원 방문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아원? 갑자기 무슨 일인가? 홍보팀에서 기획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기업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그런 건 젊은 직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왜 자신이 직접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꼭 가야 하나? 다른 임원을 보내면 안 되겠나? 회장님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 대기업 총수들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최은정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한도연 곁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죠. 때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한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한 번의 실수로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시대였죠. 알았네. 준비해주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2시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최은정이 물러나고 한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이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도연 자신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자신의 곁을 떠났어요. 이 넓은 회장실에 커다란 집에 혼자 남았죠. 가끔은 텅 빈 집에 돌아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외로움에도 고독에도. 오후 2시가 되자 한도연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가가 나타났죠. 그리고 한참을 더 가니 작은 동네가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한도연은 무표정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모습들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회사에 돌아가면 결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한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아담한 2층 건물이 보였어요. 햇살이 집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최은정이 앞장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이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햇살이 집 원장 송미정입니다. 송미정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죠. 한도연은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하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송미정의 안내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선으로 그린 집,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말들. 한도연은 그 그림들을 흘끗 보며 지나쳤습니다.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블록을 쌓고 어떤 아이는 인형을 안고 놀았죠. 또 어떤 아이는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단다. 인사드려라. 송미정의 말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도연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죠. 회장님, 편하게 앉으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송미정이 소파를 권했지만 한도연은 소파에 앉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는데 혼자 소파에 앉는 게 이상했죠.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까까머리에 개구쟁이 같은 얼굴이었죠. 한도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손을 따라 바닥에 앉았습니다. 정장 바지에 먼지가 묻을 텐데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집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아이는 레고 블록을 건네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도연은 서툴게 블록을 만지작거렸어요. 언제 이렇게 바닥에 앉아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의자, 승용차 뒷좌석, 집 소파. 그게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이렇게 끼우면 돼요. 보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시범을 보이며 블록을 척척 끼워 맞췄습니다. 한도연도 따라 해봤어요.
블록 하나를 다른 블록에 끼우고 또 하나를 얹고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묘한 집중력이 생겼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록을 하나씩 끼워 맞추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옆에서 인형놀이를 하는 여자아이들의 제잘거림도 그림을 그리며 깔깔거리는 소리도 모두 한도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그는 진지하게 블록으로 집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얹고 문을 만들고 창문도 달았어요.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아이의 칭찬에 한도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낯설었어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죠. 회사에서 받는 칭찬은 다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한도연이 만든 블록집을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저도 저렇게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치?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천천히 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1시간가량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도 함께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한도연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미정 원장이 손뼉을 치며 아이들을 불렀어요. 자, 얘들아.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야. 모두 손 씻고 테이블로 오렴. 아이들이 우르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한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털었어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장이 더러워지는 걸 신경 썼을 텐데 지금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봉사자들이 긴 테이블에 간식을 차렸습니다. 우유와 빵 그리고 과일이 놓였어요. 소박한 간식이었지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와, 오늘은 딸기도 있네. 우유다, 우유. 아이들이 제자리에 앉자 테이블이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도연은 테이블 한쪽 끝자리에 앉았어요. 최은정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네. 한도연의 대답이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최은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평소 회장이라면 벌써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누구는 오늘 뭘 했는지, 누구는 내일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어요. 한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때였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도연의 옆자리에 살며시 앉았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한도연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한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할아버지, 처음 오셨어요?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이란다. 저는 지유예요. 이름이 예쁘죠?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도연은 그 웃음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착각일까?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유라 좋은 이름이구나.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나는 한도연이란다.
한도연 할아버지. 기억할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볼이 불룩해진 모습이 귀여웠어요.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죠. 자신도 모르게 나온 미소였습니다. 지우는 빵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떠들기 바쁜데 이 아이는 조용히 관찰하는 타입인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다. 큰 회사예요? 꽤 크지. 그럼 돈이 많으세요? 아이다운 질문이었습니다. 한도연은 피식 웃었어요. 글쎄다.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구나. 저희 원장 선생님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래요. 마음이 따뜻해야 행복한 거래요. 지우의 말에 한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행복하다니. 그럼 자신은 행복한 걸까? 아니, 행복하지 않았죠.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차가웠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한도연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우유를 마셨어요. 잠시 후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갑이 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지갑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갑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우가 한도연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구석이 달아있고 표면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죠. 지우는 지갑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아이는 지갑의 색깔을,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갑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지. 젊었을 때부터 쓴 거란다. 우와, 그럼 엄청 오래된 거네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지갑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오래됐죠. 아내가 선물해준 지갑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받은 선물이었죠. 이제는 아내도 없고 지갑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지우의 눈이 지갑 안쪽에 고정됐습니다. 투명한 비닐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지갑 속 비닐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한도연은 무심코 지갑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이었죠.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 사진 속 여자는 딸 유나였고 남자는 유나의 남편 서민재였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한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우리 아빠예요. 순간 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죠. 방금 뭐라고 했나? 자신의 아빠라고. 이 사진 속 남자가 뭐라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계속 말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요. 지우는 순수한 표정으로 사진 속 남자를 계속 가리켰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민재를. 한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지우야. 한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아빠 이름이 뭐라고 했니? 서민재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엄마는 늘 아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한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서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봉사자들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한도연의 표정이 이상해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나서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고 웃는 게 정말 예뻤대요. 사진처럼요.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민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밝은 미소가,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그리고 그 옆에 기댄 유나의 모습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유나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럼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란 말인가? 지우야. 한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지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밝은 미소가 사라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한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제가 5살 때요. 벌써 오래됐어요.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죠. 딸이 죽었다고.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에.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지우야, 내 엄마 이름도 혹시 알고 있니? 한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였어요. 이름은 잘 안 불렀거든요. 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서민재라는 이름, 그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이 작은 아이가 혹시 자신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도연은 지우를 다시 봤어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눈매가, 웃는 모습이 어딘가 유나를 닮은 것 같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단다.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손녀라면 그럼 자신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한도연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간식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우도 친구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한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뛰노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네를 타며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유나와 겹쳐 보였죠. 원장 선생님을 불러주게. 한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송미정을 찾으러 갔어요. 잠시 후 송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도연은 송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 아이, 지우라는 아이 말이요.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싶소. 송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신상 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그 아이 부모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송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연과 최은정은 송미정을 따라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과 서랍장, 그리고 파일이 가득한 선반이 보였어요. 송미정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기록입니다. 한도연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펼쳤죠. 첫 장에 지우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소 당시 찍은 사진인지 어려 보였어요. 5살 무렵의 모습이었죠. 아이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송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어요. 지우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죠. 한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파일 속 기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어머니 이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름은 확인이 안 됐습니까? 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병원 기록에도 이름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미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도연은 조급하게 물었어요. 다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온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도연은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이름란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민재. 한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틀림없었죠. 이 이름은 유나의 남편 서민재가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어요. 송미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에 적혀 있던 이름이 서민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찾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없었죠. 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민재는 유나와 결혼한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한도연도 그 소식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 뒤로 유나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딸이 연락을 하지 않았고 한도연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럼 이 아이 어머니가.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민재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해서요. 한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송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사위 이름이요. 서민재라는 사람은. 송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은정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럼 혹시, 그래요. 그 아이는. 한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내 손녀일 수도 있소.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송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은정은 황급히 물 한 잔을 가져왔죠. 한도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소? 한도연이 송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송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병원 기록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최은정을 돌아봤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병원 기록을 찾아보게. 서민재가 사고로 죽은 뒤 내 딸 유나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주게. 최은정은 곧바로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송미정과 최은정이 한도연을 바라봤죠.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소. 송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지우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죠. 저렇게 순수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 검사를 하자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천천히 해야겠소.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한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송미정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를 배려해 주셔서요. 한도연은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우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유나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죠. 코도 비슷했고요. 이 아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소?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잃은 충격이 컸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송미정의 말에 한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이나 그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3년을 보냈다니. 만약 정말 손녀라면 자신은 손녀가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지냅니까? 네. 지우는 착한 아이예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다만 송미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도연은 재촉했어요. 다만 가끔 밤에 혼자 우는 적이 있습니다. 엄마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밝게 지내도 아이는 아이니까요. 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작은 아이가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니. 혼자서 말이죠. 원장 선생님, 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시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송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창문 너머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지우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최은정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어요. 회장이니까요.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빨리 조사해 주게. 모든 기록을 찾아보고 병원에도 연락해 보게.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친구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손녀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손녀가 맞다면 자신은 그동안 뭘 한 걸까? 딸을 외면하고 손녀가 고통받는 것도 몰랐죠.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죠. 돌아가기 전에 아이에게 인사하고 가겠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최은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회장이라면 일정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텐데요. 네, 회장님. 제가 아이를 불러올까요?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한도연은 놀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 할아버지.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유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최은정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최은정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한도연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DNA 검사 건은 어떻게 됐나? 병원과 연락했습니다. 회장님과 아이의 샘플만 있으면 바로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플 채취는 어렵지 않겠지?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에게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좋네. 그럼 오늘 고아원에 가서 진행하도록 하지. 최은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고아원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한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의는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미루게. 내일로 연기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회장님, 최 실장, 한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회사 일보다 중요한 거네. 내 가족에 관한 일이니까. 최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한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하루빨리 확인하고 싶었죠. 지우가 정말 손녀인지. 오전 10시쯤 한도연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됐죠. 고아원에 도착하자 송미정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오늘도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를 보러 왔소.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불러올까요? 아니요. 내가 직접 가보겠소. 한도연은 송미정의 안내로 교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지우가 한도연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 할아버지.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우가 한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 지우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지우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한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뭐 하고 싶은데? 그림 그려요. 저 그림 잘 그려요. 지우는 한도연을 이끌고 미술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에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지우는 크레파스 통을 꺼냈습니다. 색색의 크레파스가 들어 있었어요. 한도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그리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구나. 지우가 먼저 그려볼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파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하늘을 그렸어요. 그 밑에 초록색으로 풀밭을 그렸죠. 그리고 가운데 집 하나를 그렸습니다. 한도연은 지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한 획 한 획 그어가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다 그렸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집 앞에 사람 2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는 큰 사람, 하나는 작은 사람이었죠. 이게 누구니? 이건 엄마고 이건 저예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저랑 같이 살던 집이에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한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줬어요. 같이 그림도 많이 그렸고요. 엄마가 그리웠겠구나. 한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대요.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도연을 봤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어요? 한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있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란다. 외롭지 않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한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로웠죠.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로움을 인정하면 약해지는 것 같아서였죠. 조금 외롭단다. 한도연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랑 친구예요. 친구 있으면 안 외로워요. 지우가 한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도연은 그 작은 손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온기 같았죠. 그래, 고맙구나. 그날부터 한도연은 매일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을 줄이고 회의 시간도 조정했어요. 직원들은 놀랐죠. 일밖에 모르던 회장이 달라진 겁니다. 고아원에 가면 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산책도 했어요. 지우는 한도연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도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다녔죠. 한도연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와 이야기하는 게 편해졌죠. 지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도연과 지우는 고아원 뒤뜰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한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엄마가 말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도연은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는 착한 사람이래요. 한도연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고 웃는 게 참 예뻤대요. 저를 많이 사랑했을 거래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지갑에 있던 그 사진이요. 한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우는 거였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지우가 한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수한 눈망울이었죠.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 같아요. 아빠처럼요. 한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한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딸을 잃은 슬픔, 손녀를 몰랐던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우야.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단다. 한도연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도 한도연을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우는지 몰랐지만 그냥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지우의 작은 손이 한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도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우야.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좋아요. 친구 맞죠? 그럼 우리 친구지. 한도연은 지우를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유나가 있을까?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 저녁 한도연은 최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했나? 내일 모레쯤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네. 결과 나오는 즉시 연락 주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우도 지금 저 별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틀 뒤 한도연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최은정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도연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죠. 최은정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한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죠. 친자 관계 확률 99.9%. 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죠. 지우는 자신의 친손녀가 맞았습니다. 회장님.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붙들고 서 있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내 손녀였구나.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정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도연은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를 찾은 기쁨보다 그동안 몰랐던 죄책감이 더 컸죠. 최 실장. 네, 회장님. 내 딸. 유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 최은정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며칠간 조사한 자료들이었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최은정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도연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괜찮네. 말해보게. 최은정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따님 한유나의 사망 기록은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류라니 무슨 말인가? 당시 사고는 큰 버스 전복 사고였습니다.
사망자가 여러 명 나왔고 부상자도 많았죠.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정은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민재 씨의 사망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따님의 경우 신원 확인이 불완전했습니다. 한도연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당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고속도로 버스 전복 사고 사망자 다수 발생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럼 유나는 살아계셨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고 직후에는요. 한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딸이 살아 있었다니, 그 사실을 몰랐다니. 병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최은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후 신원 미상의 여성 한 명이 지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성이 유나였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체격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최은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여성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은 회복됐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우를. 네. 하지만 신원을 모르니 퇴원 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떠났고 그 뒤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최은정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몇 년 전 기억을 잃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는 증언을 찾았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여성은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 이름은 기억했죠. 서민재라고요. 한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았죠. 하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최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사고 때 다친 후유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도연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최은정은 조용히 서 있었죠. 회장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한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 애를 버린 거였어.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한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딸이 자존심을 굽히고 연락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먼저 찾아갔다면, 사고 소식을 듣고 제대로 확인했다면. 한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유나는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기억도 없는 채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닌가? 최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회장이라는 자리에 매달려서 자존심 때문에 딸을 외면했어. 그 결과가 이거야. 한도연은 파일을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손녀는 고아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딸은 기억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 다 내 잘못이야. 한도연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최은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최 실장, 네, 회장님, 내가 뭘 해야 하나?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지우를 찾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죠.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네. 이제라도.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주워 담았어요. 유나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딸이 살았던 흔적들이죠. 유나가 살았던 마을, 거기 가볼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날 한도연은 최은정과 함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걸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최은정이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따님이 마지막으로 사셨던 곳입니다. 한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은 잠겨 있었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유나가 지우를 키웠구나. 기억도 없이 혼자서.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한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딱한 엄마 말이요? 아이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늘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아이는 정말 애지중지했어요. 자기는 굶어도 아이한테는 꼭 밥을 먹였죠. 한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더라고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남편 이름만 기억한다면서 자주 중얼거렸죠. 그 뒤로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지만 소용없었죠.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고 한도연은 다시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텅 빈 방이 보였어요. 딸이 여기서 살았구나. 손녀를 키웠구나. 한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빠를. 한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최은정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죠. 한참 후 한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최 실장. 네, 회장님. 지우를 데려와야겠네. 이제 혼자 두면 안 돼.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바로 시작하게. 한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손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못해준 것들을 대신해줘야 했죠. 서울로 돌아온 한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딸이 살았던 그 낡은 집이 자꾸 떠올랐죠. 좁은 방에서 지우를 안고 있었을 유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죠.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한 한도연은 최은정을 불렀습니다. 최 실장, 입양 서류는 준비됐나? 네, 회장님.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와 신원 확인 서류가 있으니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고아원에 가세.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지우를 데려와야겠네. 오늘 바로요? 최은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야 해. 그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돼. 한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오전 10시 한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도 됐죠. 지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뻐할까?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 고아원에 도착하자 송미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은정이 미리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 한도연과 송미정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소. 송미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지우는 내 친손녀가 맞소. 이제 데려가고 싶소. 송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우가 가족을 찾았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법원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친손녀이시니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지우에게 말하고 싶소. 아이를 불러주시겠소? 송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놀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알고 있소. 조심스럽게 말하겠소. 송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연 할아버지.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한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한도연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운 몸이었죠. 지우야,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얘기인데요? 한도연은 지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거야.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서 긴장한 것 같았어요. 기억하니? 지난번에 할아버지 지갑에서 사진을 봤지? 네, 아빠 사진이요. 그래, 그 사진 말이야. 한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검사를 했단다. 너랑 할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려고. 지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검사요? 응. 그 결과가 나왔어.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우야, 너는 할아버지의 손녀란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손녀요? 그래. 내 엄마는 할아버지의 딸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할아버지의 손녀지. 지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한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지우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지우는 한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도연도 지우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정말이에요?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지우가 한도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그래, 정말이야. 지우는 다시 한도연을 꽉 안았습니다. 한도연도 지우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송미정과 최은정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혼자 앉아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 집은 커. 내 방도 만들어줄게. 정말이요? 제 방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며줄게. 인형도 사주고 예쁜 침대도 놓아주고. 지우는 한도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사랑해요. 한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아내가 죽은 뒤로 처음이었죠. 할아버지도 지우를 사랑한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송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우야, 좋은 소식이지? 네. 원장 선생님, 저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송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정말 잘 됐다. 선생님도 기뻐.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지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나 할아버지 생겼어. 진짜 할아버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송미정이 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에게 가족을 찾아주셔서요.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죠. 손녀를 찾게 해주셔서요.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죠. 언제쯤 데려가실 수 있으실까요? 송미정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최은정을 돌아봤어요. 서류는 얼마나 걸린다고 했나? 빠르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좋네. 일주일 후에 데려가겠소. 송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지우의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괜찮소? 새로 다 사주면 되니까. 한도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는 친구들에게 한도연을 소개하고 있었죠.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친구들이 한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도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 얘들아. 지우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구나. 아이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우 데려가세요? 그래,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아, 지우 없으면 외로울 텐데. 아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 자주 놀러 올게.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거야.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주 데려올게.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 집에 놀러와.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이제 가봐야 해.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네, 할아버지. 꼭 와요. 그럼 약속이야. 한도연은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차에 오르며 한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도연도 손을 흔들었죠. 차가 출발하자 최은정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최 실장, 집 준비를 시작하게. 지우방도 꾸미고 아이가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유나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 딸아, 내 딸을 잘 키울게. 약속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연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지우를 맞이할 준비를 했죠. 집안의 빈 방 하나를 지우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은 연한 분홍색으로 칠하게. 그리고 여기에 책장을 놓고 저쪽에는 장난감 수납장을 두면 되겠네. 한도연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일은 직원에게 맡겼을 텐데 이번만큼은 직접 챙겼어요. 침대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로. 청개가 달린 거 있잖나. 공주 침대 같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이 공사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최은정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런가? 한도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자주 보였죠. 지우 덕분이네. 그 아이가 내 삶을 바꿔놓고 있어.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한도연은 아침 일찍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지우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죠.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현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를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도연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한도연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준비 다 됐니? 네. 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송미정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회장님, 지우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장 선생님. 그동안 지우를 돌봐주셔서요. 송미정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가끔 놀러 와야 한다? 네, 선생님. 꼭 올게요. 지우는 친구들에게도 하나하나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지우야, 잊지 마. 응, 잊지 않을게. 다들 자주 보자. 차에 오르며 지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우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차가 출발하자 지우는 설레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멀어요? 아니, 금방 도착할 거야. 1시간쯤 지나 차는 한도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어요. 지우는 입을 벌리고 집을 바라봤죠. 우와, 진짜 크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지우를 소개했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 지우란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잘 부탁드립니다. 가정부들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인사를 받았어요. 자, 내 방 보러 갈까? 한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문을 열자 예쁘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어요. 우와! 지우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벽에 하얀 가구들, 청개가 달린 침대, 인형들이 가득한 선반. 모든 게 동화 속 같았죠. 할아버지,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지우는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기분 좋았어요. 할아버지,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한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며칠이 지나고 한도연은 회사에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한 거죠.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에 대해 말하고 싶네. 한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한도연을 쳐다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네. 회사를 키우는 게 내 전부였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게 있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녀를 만났네.
몰랐던 손녀를 찾았어. 고아원에서 혼자 지내던 아이였지.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회장이 하는 건 처음이었죠. 그 아이가 내게 인생을 다시 가르쳐 줬네. 진짜 부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야. 한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짜 부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더군.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말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결정했네. 우리 회사 재단을 통해 고아원을 지원하려고 하네. 내 손녀가 있던 햇살이 집을 시작으로 말이야. 최은정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한도연은 설명을 계속했어요. 고아원을 재단 산하로 편입시키겠네. 시설을 개선하고 아이들 교육 지원도 하고 입양 프로그램도 만들 거야.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예산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상당히 들 거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 아이들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게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말이야.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좋은 뜻이십니다만 수익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익성을 따질 일이 아니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나눔이야. 우리가 번 돈을 사회에 돌려주는 거지.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도연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반대하는 사람 있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지. 회의가 끝나고 한도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지우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최은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진 결정이셨습니다. 고맙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 고아원 지원 계획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주게. 그리고 다른 고아원들도 알아봐 주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을 거야. 며칠 후 한도연은 지우와 함께 햇살이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송미정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거죠. 원장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신지요? 우리 회사 재단에서 이곳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개선부터 아이들 교육까지요. 송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송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가 송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죠? 그래, 정말 대단하시단다. 한도연은 고아원을 둘러봤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낡은 시설들. 곧 새롭게 바뀔 거예요.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송미정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지우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여기에 올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도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도연과 지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이었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다들 고맙다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래요.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지우가 있어서. 지우는 밥을 먹다가 한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할아버지 손녀가 돼서 정말 기뻐요. 한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단다. 지우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이제 다시 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잎이 보였어요. 한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침마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우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함께 차를 타고 학교에 갔죠.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집과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 회장실에 걸어놔도 되겠니? 진짜요? 회장실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회장실 제일 좋은 자리에 걸어놓을 거야. 다음 날 한도연은 정말 지우의 그림을 회장실에 걸었습니다. 책상 뒤편 벽 그가 앉으면 바로 보이는 자리였어요. 임원들이 회의하러 오면 다들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손녀분 그림이시군요. 그렇네. 우리 지우가 그린 거야. 잘 그렸지? 한도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도연과 지우는 집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우는 새로 산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한도연은 신문을 읽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우가 색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도연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단다. 한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고집도 세고 똑똑했지.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어. 저 닮았어요? 그럼 많이 닮았지. 웃는 것도 똑같고 그림 그리는 것도 엄마가 좋아했단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래, 내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한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단다.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없었거든. 지우가 한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한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저랑 있잖아요. 한도연은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 고맙다. 지우야. 잠시 후 지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도연의 서재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한도연의 지갑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보여주세요. 지우가 지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지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서민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 사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빠랑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도연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아팠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 두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지? 네. 저도 커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응?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지킬게요.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지킨다고? 네. 할아버지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한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줘. 고맙다. 지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한도연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지킬 테니까요. 한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내 전부니까. 한도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고아원에 갈까? 친구들 보고 싶지 않니? 좋아요. 친구들한테 새로 배운 노래 들려줄 거예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원장 선생님도 뵙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지우는 한도연의 팔에 기대어 있었죠. 할아버지. 응? 저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한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지우가 있어서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 거죠?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지우를 어디 보내겠니?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도연에게 기댔습니다. 한도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밤이 되어 지우를 재우고 한도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잡고 있는 그림, 집 앞에서 웃고 있는 그림,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림.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한도연은 지갑을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유나와 서민재의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야, 내 딸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가 못해준 것까지 다 해줄게. 한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맙다. 지우를 보내줘서. 이 아이가 아빠를 살렸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방으로 갔어요.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죠. 지우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안은 채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한도연은 지우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어요. 잘 자거라,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게.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 한도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집이 이제 집 같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죠. 거실로 돌아온 한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얼마 전에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구나. 한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찾는데 참 오래 걸렸어.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까요.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죠.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나일까? 딸도 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랑은 잃어도 인연은 길을 찾아옵니다. 한도연과 지우가 만난 것처럼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운명이었던 그 만남.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한도연에게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지우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겁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죠. 한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지우와 함께하는 하루가요.